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 사건은 과거에 대표적으로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총괄팀장이죠. 김영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곡절 끝에 일단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지난주에 불렀다가 안 나왔습니다. 네. 다시 소환할 생각이십니까? 꼭 조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율을 해서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소환을 하면 다시 나올까요?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전 차관 쪽에서 꼭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계신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를 전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이제 문 대통령이 수사를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찰의 과오 자체를 밝히는 거는 수사가 아니라 이제 역시 과거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사를 최대한 저희가 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오늘 기한 연장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필요하다면 정부가 판단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게 이제 진실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처벌의 문제도 관심이 있거든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히 지금 걸림돌 아닌가요? 하지만 모든 피의 사실이 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피해 여성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유사한 이야기를 연관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난잡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 발언이 특수강간 혐의와 맞닿아 있는 발언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기록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더 다른 또 숨겨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만큼 피해를 당하신 다른 분들이 있으면 또는 목격자가거나 증언자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희 조사단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실수록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소환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어떤 걸 조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소환했을 때 저희가 작성한 질문지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100페이지요? 질문만 해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굉장히 자세하게 강범위한 부분을 물어볼 것입니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한 축은 검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당시에 2013년 1차 조사, 2014년 2차 조사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외압가 닿아 있는 것이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단순히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법조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 관계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외압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또는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 검찰 지휘 라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혹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수석 이렇게 연상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은 못하지만 아무튼 강범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장자연 사건을 좀 묻죠. 오늘 다른 인터뷰에서
사건의 암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의미인데 네. 이 장자연 씨 사건에 의해서 그 표현을 쓴 가장 핵심적 이유는 뭔가요? 첫째, 이제 장자연 씨의 핵심적인 그 통화 내역이, 증거인 통화 내역이 1년치가 전체가 원본 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거 말고도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물이라든지, 장자연 씨의 수첩이 이제 복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아무튼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김학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예 증거 수집 자체를 안 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암장이라는 다소 약간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입니다.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건데 누군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강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대형 사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령 재벌이라든지 어떤 권력층이라든지 그런 일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무혐의가 되고 이런 게 아닌가. 국민들은 누구나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사례들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권력이 등장합니다. 윤지호 씨, 그러니까 장 씨의 동료 배우가 말했던 게 성 씨가 같은 언론사 관계자 3명. 네. 이건 아마 조선일보를 겨냥한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 1명. 이 4명도 불러서 조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좀 중요한 진술이고 굉장히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그 정치인이 누구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조사 기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곡절이 있었지만 2달 연장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 수사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열심히 할 거고, 어쨌든 법무부가 저희를 오히려 방해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기간 연장을 잘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응원이고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는 한국 정부에서 역대 처음입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그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에 저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